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4일 오전 11시입니다. 예상대로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표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탄핵 찬성 57표, 탄핵 반대 43, 57대 43입니다. 7표가 공화당에서 이탈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4번의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가장 많은 이탈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반응이 나왔는데 역시 인간임을 포기한 트럼프라는 느낌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었다. 어떤 대통령도 이런 꼴을 당한 적이 없다. 나를 찍은 7,500만 명을 무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었다고요?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의한 선동이었고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이었죠. 그러면서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특히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으로 죽은 분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 자중자애하겠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고 세계의 자유진영을 실망시켜 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최악의 마녀사냥을 당했답니다. 아니 마녀사냥을 당하면은 이런 재판 필요합니까? 그냥 화형시켜 버리면 되지. 마녀사냥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적법 절차를 따라서 했습니까?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의 탄핵에 부표를 던졌지만은 던지고 나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총무가 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민형사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은 그것은 별도의 문제다. 자유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이상한 그림자 세력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몇 주 동안 선동한 거, 그거 참 황당무계한 일이었다라는 그 개탄, 그게 진짜 선고문이었죠. 그런데 트럼프를 절대 인간으로 참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 이자가 선동한 군중이 의사당으로 난입했을 때 가장 큰 위험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부통령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트럼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요구란 게 들어주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헌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선거인단이 적법하게 투표한 걸 무효로 만들고 선거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펜스가 만약 동조했다면은 펜스는 이 내란 혐의로 트럼프와 함께 감옥에 가서 아마 종신형 받았을 겁니다. 그걸 거부를 했다고 선동꾼들에게 마이크 펜스 욕을 막 하니까 의사당에 난입한 이 폭도들이 펜스를 잡아서 목매달자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복도를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그 가족과 함께 대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측 국회의원들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하원 말하자면 대표였습니다. 하원의 공화당 대표가 트럼프에게 전화해가지고 빨리 방송을 해가지고 이 난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하는 소리가 냉담하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선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폭도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또 새롭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난동으로 5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리고 네 사람은 이 또 좀 여성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였습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공군 출신인데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다가 경찰이 쏘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직후에 여기에 투입되었던, 이 진압에 투입되었던 경찰관 2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크게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도 몸이 성치 않는 상황에서 14일, 그러니까 난동 있고 나서 8일 이후에 직무에 복귀하라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안에서 머리를 쏘아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2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난동과 그 후유증으로 7명이 죽은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의를 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복을 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란 인간이 얼마나 괴물이냐.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기업 경영을 하면서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고 모든 것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유능한 법률가들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경영 부실도 캄프라치하고 이번처럼 내란 선동을 해놓고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했는데 더 큰 비극은 이런 트럼프를 이번 기회에 자르지 못한 공화당입니다. 이제 화살은 공화당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벌주지 못하면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할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가장 큰 문제는 평화적 정권 교체를 방해했잖아요. 트럼프의 가장 큰 범죄는 국민들이 선택한 바이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700만 표로 떨어진 자신이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나선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데 대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수십 건의 소송을 하고 모조리 저도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기각이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각 주에 압력을 넣고 조지아 주의 선거 담당 장관에게는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협조 안 하면 재미없다고 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거는 완전히 쿠데타죠. 그리고 그게 말로만 된 게 아니라 1월 6일에 때를 딱 맞춰가지고 상하원 합동회의가 공식적으로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승인하는 그 절차를 밟는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대군중을 소집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5명이 현장에서 죽도록 만든 20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의사당이 공격을 당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I am sorry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인간에게 공화당이 아직도 인질 상태다. 그래서 50명 중에서 7명이 그래도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선거입니다. 하원 또는 상원으로 나올 사람들은 상원 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재선에 뛰어들 사람들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직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떨어진다. 결국 국회의원은 모든 판단을 당선 가능성 여부에 두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또다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오늘의 선택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앞으로 치열한 내부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겉으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내심 아주 즐기고 있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트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2024년 선거도 자신 있다. 앞으로 공화당은 수십 년 동안 집권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권력자의 선동이 국민들을 완전히 국민들의 상당수를 타락시켰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크 시스템 통계에 의하면은 트럼프는 재임 기간 중 하루 21건의 거짓말을 했다. 토탈로 한 3만 건의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이 트윗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지난 4년 동안 미국 국민들은 완전히 거짓말의 소나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를 믿게 되었다. 통계를 내면은 트럼프의 선동에 따라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라는 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조하는 미국인이 아직도 30% 된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60%, 70%가 된다. 이들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한번 음모론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고질병이 된다. 그런데 공화당이 10명만 더 합세했으면은 트럼프를 완전히 정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낙선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처신함으로써 이제 공화당은 당분간 집권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찍혀버렸다. 오늘 승자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겨도 지는 거고 결국은 트럼프는 매장되는 거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송과 수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긴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고도 이겼어요. 지고도 이겼습니다. 그렇더라도 트럼프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사람이다, 인간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